자, 가우스를 이용한 방정식 풀이 요거 좀 보겠습니다. 자, 물론 교육 과정을 벗어나는 내용이고요. 몰라도 된다는 건 아닙니다. 왜냐면 가우스 이용하는 문제가 교육 과정에서는 벗어나지만 가끔 시험에서 내기도 합니다. 때문에 좀 잘 보셨으면 좋겠고 설명 한번 해볼게요. 자, 가우스라는 기호가 뭐냐면 x보다 크지 않은 최대의 정수라고 얘기를 해요. 요거를 일단 여러분이 정의로서 알고 계시면 됩니다. 이제 여기서 처음에 헷갈리는 게 뭐냐면은 이런 거거든요. 2.5에다 가우스를 씌우래요. 그러면 이런 거는 좀 잘해요. 2.5는 어떻게 됐냐면은 잘 보세요. 자, 여기가 2고 여기가 3이라고 칠게요. 2.5는 요 가운데 어딘가에 있죠. 자, 그럼 얘가 크지 않은 최대의 정수라고 그랬잖아요. 그죠? 즉 크지 않은 정수 중에 이게 다른 말로 표현하면 어떻게 되죠? 작거나 같은이 되죠. 작거나 같은. 자, 그래서 작거나 같은 정수 중에 제일 큰 거예요. 최대의 정수. 자, 때문에 2.5라는 값보다 작거나 같은 거 중에 제일 큰 거 2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얘가 2죠. 근데 여기에서 친구들이 제일 많이 실수하는 부분이 뭐냐면은 이게 음수일 때예요. 절대 가우스에다가 지금 이 마이너스 뭐 한 3.5 정도 한번 넣어 볼게요. 대부분 이걸 그냥 마이너스 3이라고 대답들을 하시는데 수직선을 꼭 그려보세요. 자, 수직선을 제가 그려보면은 여기가 지금 마이너스 4고요. 여기가 마이너스 3입니다. 자, 그러면은 마이너스 3.5는 요 중간 어딘가에 있죠. 자, 그러면은 이 마이너스 3.5보다 크지 않은 최대의 정수라 하면 얘보다 크지 않은 것 중에 제일 큰 거 마이너스 4가 돼요. 요게 좀 헷갈려요. 그래서 이 음수인 거 좀 조심하시고요. 음수일 때 요때 조금만 조심해 주시고 나머지는 제가 그렇게 큰 걱정은 하진 않겠습니다. 자, 그럼 가우스에 대한 풀이 방법은 제가 이제 두 가지로 정리를 해 드릴 건데 요거는 필기를 좀 해 놓으세요. 자, 가우스에 대한 풀이는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이거를 요렇게 할까요? 자, 가우스에 대한 풀이가 크게 두 가지. 여기다 이게 좀 예쁘게 적어 볼까? 첫 번째는 뭐냐면요. 가우스 기호를 쓰게 되면 반드시 정수가 나온다는 거 잊지 마세요. 정수예요. 결과물은 정수입니다. 요거를 잊지 마세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범위를 이용하는 겁니다. 요게 지금 여기 나와 있는데 어디 나와 있냐면요. 요거 나와 있거든요. 요거. 여기 보이죠? 정수 n에 대해서. 자, 어떻게 범위를 이용하면 되냐면은 자, 우리가 만약에 x 값이 어떤 정수 n보다 크거나 같고 어떤 정수 n 플러스 1보다 작다면 즉 수직선상에 어딘가 n이 있고 어딘가 n 플러스 1이 있으면은 n보다는 크거나 같고요. n 플러스 1보다는 작은 요 수들을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럼 여기 있는 모든 수들은 가우스를 씌우면 모두 n이 나올 거예요. 그래서 만약 이런 식으로 정리할 수 있었다면은 이 x에다가 가우스를 씌웠을 때 우리는 n이 된다는 걸 알 수가 있죠. 자, 이런 식으로 범위를 이용하는데 범위를 어떻게 이용해? 요 길이가 1이 되게, 즉 가우스가 유일한 녀석이 나오게 정리를 해주시면 돼요. 여기 관련된 문제 조금 보겠습니다. 여기 예제 요건데요. 요게 이 범위를 이용해서 푼 문제가 되겠습니다. 범위를 이용해서. 자, 제가 한번 볼게요. 자, 어떻게 됐냐면은 x가 0과 2 사이라 그랬죠. 이거를 좀 깔끔하게 하기 위해서 제가 새 창을 좀 열어서 해볼게요. 자, x 값이 0과 2 사이라 그랬습니다. 자, 그런데 나한테 뭘 풀으래요? 3x의 제곱 마이너스 2x가
가우스 X다. 이걸 풀어보래요. 근데 지금 범위가 나와 있으니까 자, 이 범위를 가지고 제가 문제를 풀 거거든요. 자, 그러면은 얘가 정수값이 나오게 이 범위를 길이 1짜리로 끊어주세요. 1인 범위를 길이가 1인 범위로 끊어보는 거예요. 자, 그래서 제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첫 번째, x값이 0보다 크고 1보다 작을 때. 자, 왜 이걸 1인 범위로 끊냐면, 자, 수직선상 0이 있고 1이 있고 2가 있으면, 자, 여기 근처에 있는 수들은 가우스 시온 모두 0 나오겠죠. 그 이성질을 이용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다는 가정하에 가우스 x는 0이 될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요게 그냥 0이 된 거예요. 그래서 만약 이 상태에서 문제를 풀었다면, 자, 3x의 제곱 마이너스 2x가 0이 된 걸 찾고 있고요. 얘는 인수분해만 하면 되죠. 그죠? 인수분해 하시면 3x를 앞으로 빼니까 x 마이너스 3분의 2가 나오죠. 자, 그럼 얘가 0이 됐다면은 x가 0이거나 아니면 x는 3분의 2다. 이렇게 됐을 텐데, 자, 주어진 답들 두 개 중에선 범위에 해당하는 답만 찾아야 되겠죠. 그죠? 때문에 0은 안 되고요. 0을 포함을 안 하고 있으니까. 자, 3분의 2는 됩니다. 자, 그래서 여기에서 얻은 첫 번째 답으로서 x는 3분의 2를 적어주시면 돼요. 그러면은 두 번째 범위 한번 가볼게요. 구간의 길이 1짜리로 요거를 구간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이 나중에 좀 쓰는 용어인데 제가 지금 이걸 안 쓰다 보니까 조금 좀 애매하긴 한데, 이 구간의 길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구간의 길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라고 했으니까 그걸 구간이라고 부르거든요. 그거를 1로 끊어야 돼요. 자, 두 번째 보겠습니다. 두 번째. 그러면 여러분들은 이제 다른 범위 x값이 1보다 크거나 같고 2보다 작을 때 이때 생각하시면 되겠죠. 자, 그럼 이때는 가우스가, 자, 일단 수직선 제가 한번 그려볼게요. 수직선 이렇게 있고 여기가 1이고 여기가 2입니다. 그럼 여기 있는 값들이니까 가우스를 씌우면 모두 1이 나올 거예요. 그래서 가우스 x라는 녀석이 얼마가 1이 됐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러면은 다시 이제 방정식을 보시게 되면 이 부분이 1이 되는 거죠. 때문에 3x의 제곱 마이너스 2x가 1이다를 풀면 되겠죠. 자, 요걸 푸는 겁니다. 자, 그냥 2차 반원식 풀듯이 푸시면 되겠고, 자, 3x의 제곱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1은 0 이렇게 나오죠. 자, 인수분해하게 되면 3이고 1이고 1이고 1이고, 자, 마이너스는 여기다 붙여주시면, 자, 이렇게 곱해서, 자, 마이너스 3에다가, 자, 이렇게 곱해서 플러스 1이 나오니까, 자, 둘 더해서 마이너스 2 나오는 거 맞고요. 자, x 값은 뭐가 나오냐면 1이거나 내지는 마이너스 3분의 1이 나왔을 겁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도 마찬가지 주어진 값의 범위에 맞게 해야 되기 때문에 마이너스 3분의 1은 지금 이 범위 내에서 나오지가 않죠. 이 녀석은 무형분이 되겠고, 자, 1은 괜찮습니다. 크거나 같다 됐잖아요. 그죠? 그래서 여기서 나오는 거는 x는 1이죠. 자, 이렇게 풀어주시는 방법입니다. 이게 지금 제가 아까 얘기했던 범위를 이용하는 방법, 여기에 해당하는 풀이가 되겠고요. 자, 나머지는 또 뭐가 있겠느냐. 나머지는 제가 이제 결과물이 정수가 될 거다 이렇게 얘기를 했죠. 그죠? 요 풀이는 여기 있습니다. 요건데요. 자, 어렵진 않아요. 얘 같은 경우는 조금 쉬운 게 이 가우스 X라고 하는 게 반복적으로 나왔기 때문에, 자, 공통 부분이 나온 문제가 됩니다. 자, 여러분은 지금부터 공통 부분이 나오면 항상 이런 풀이가 들어가요. 치환을 이용한 풀이가 가겠다라고 생각해 두시면 돼요. 자, 그래서 제가 어떻게 풀겠냐면은 요 문제는, 자, 가우스 X라고 하는 거를 제가 T로 치환하겠습니다. 근데 요걸 꼭 조심하셔야 돼요. 가우스는 항상 결과물이 정수예요. 결과가 정수가 나와야 됩니다. 자, 때문에 가우스 X를 T라고 봤으니 T가 정수란 얘기예요. T는 정수, 이렇게 두고 이제 문제를 푸셔야 돼요. 자, 그럼 제가 문제 한번 풀어볼게요. 자, 이걸 T라고 뒀죠? 그럼 이게 T제곱이 됩니다. 마이너스 12T가 됐고 플러스 32가 됐네요. 자, 그러면은 48에 32니까, 자, 둘 다 마이너스 마이너스 붙여서, 자, t 값은 4이거나 내지는 8이 나왔을 텐데, 자, 지금은 둘 다 정수죠. 자, 때문에 둘 다 정수가 되니까,
t는 4, t는 8 모두 이용할 수 있겠고, 자, t가 가우스 x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가우스 x가 결국은 뭐다? 4다. 내지는 가우스 x가 8이다 라는 거 여러분이 얻으셨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 풀이가 끝나느냐? 그게 아니라, 자, 풀이는 조금 더 이어나가야 됩니다. 자, 가우스가 4가 나왔대잖아요. 그러면은 x는 어떻게 돼요? 이건 가우스 x가 4란 얘기지 x가 4란 얘기가 아니죠. 잘 보세요. 수직선상 가우스를 씌워서 4가 나오는 수는 요 사이에 있는 수들입니다. 그래서 4를 포함, 5를 포함하지 않는 요 범위를 여러분이 찾으셔야 되겠죠. 그죠? 자, 때문에 요거는 해석을 또 해주시면, 자, x 값은 범위가 어떻게 되냐면 4보다 크거나 같고 5보다 작습니다. 요걸 이용해서 답이 나오겠죠. 자, 얘도 마찬가지 방법입니다. 가우스 씌워서 8이 나왔다는 얘기는, 자, x라는 녀석 8보다는 크거나 같지만, 자, 9보다는 작다. 이렇게 됐겠죠. 요게 정답이 될 겁니다. 이해됐죠? 그 2번은 또 다시 아까처럼, 무슨 풀입니까 이거? 저기 범위를 이용하는 풀이를 다시 하시면 됩니다. 여기 범위 나와 있죠, 옆에다. 구간의 길이는 1로 끊어서, 여러분은 이제 요게 나오게 되면 x는 1보다 크고 2보다 작은 거랑 x는 2보다 크거나 같고 3보다 작은 걸로 끊어서 풀었겠죠. 그죠? 자, 넘어가겠습니다. 자, 요런 게 있었고요. 자, 이제 판별식 들어갑니다. 쉬워요. 이거는 뭐 한번 다 봤었죠. 자, 2차 방정식이라고 하는 거, 자, 근해 공식에서부터 나옵니다. 자, 개수가 실수인 2차 방정식. 여기서도 실수라는 조건이 꼭 들어와야 돼요. 개수가 허수면은 제가 얘기를 했죠. 허수면은 2차 방정식에서 근해 공식 따위는 아예 존재하지 않습니다. 때문에 모든 개수는 실수해야 되겠고, 자, 이 말은 결국에 여기 있는 A와 여기 있는 B와 여기 있는 C가, 자, 모두 실수란 뜻입니다. 자, 이런 뜻이고요. 자, 이렇게 되면 근을 이런 식으로 적을 수 있을 텐데, 여기서 보는 거예요. 여기도 나와 있습니다. 자, 여기 부분 줄로 한번 쳐볼게요. 근호 안에식 b제곱 마이너스 4ac 요거 있죠. 이거의 값의 부호에 따라서 실근 내지는 허근이 판단이 된다고요. 하나 더 덧붙일게요. 우리는 중근까지 판단할 수 있죠. 그리고 중근은 당연히 실근인 경우입니다. 중근은 허근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걸 들어, 아, 이거는 근의 판별을 하는 식이구나 라고 해서 판별식이라고 우리가 이름을 붙여놨습니다. 근데 이 판별식은 어떻게 됐겠느냐? 자, 요거는 여러분의 암기사항이고, 제가 보기에 여러분은 알고 있으리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자, 만약에 판별식이 0보다 크다라고 얘기를 했으면, 지난 시간에 잠깐 설명했어요. 그죠? 자, 얘가 0보다 크니까 값은 플러스 마이너스 D가 살아서 두 개라 그랬죠. 서로 다른 두 실근. 이렇게 될 것이고. 자, 만약 0이라면 중근이 될 겁니다. 근데 중근 또한 실근이기 때문에, 그리고 같은 근인데 두 개가 뭐 우연치 않게 겹쳤어. 이런 식으로 해석하거든요. 자, 그러니까 실근을 갖는다라고 하는 거는 판별식 D가 0보다 크거나 같다로 해석해 주셔야 돼요. 얘가 만약 0보다 작다면 서로 다른 두 허근, 내지는 다른 말로 표현하면 이런 말을 쓰기도 하죠. 실근이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말을 쓰기도 합니다. 자, 요거를 배우는 거고요. 내용은 간단해요. 이것도 다 아는 내용인데다가, 그 다음에 짝수근의 공식에서 나오는 4분의 D 공식도 여기 적어놨는데, 자, 지금부터는 여러분이 외우세요. 얘는 이제 모르면은 안 되는 식이 됐습니다. 그럼 밑에 쪽에 이제 어떤 내용이 있느냐. 자, 요거 우리 중학교 때 또 다 배웠던 거거든요. 2차식이 완전제곱식이 되어라. 자, 완전제곱식이 된다는 얘기는 예를 들어 이런 겁니다. 자, 우리 x의 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1이 0이다. 자, 이거를 풀 때 어떻게 돼요? 이게 얘가 완전제곱식으로 인수분해가 되죠. 이런 식으로. 그럼 x는 1이라는 중근이 하나밖에 안 나왔겠죠. 즉, 이 중근이 나온다라는 거의 의미가 판별식 D가 0이라는 것과 동일하고요. 자, 이 판별식 D가 0이라고 하는 거는 여기에 완전제곱식이 나왔다라는 내용과 또 동일합니다. 자, 때문에 여기 이런 말을 쓰죠. 자, 어떤 말을 쓰겠냐면은 이게 완전제곱식이 되기 위하여 판별식 D가 0이면 그럼 완전제곱식이 될 거다라고 생각을 할 거예요, 우리가. 예를 들어서 지금 밑에 있는 요 문제 보시게 되면 여기 예제 보세요.
이 녀석이 완전 제곱식이더라. 그러면은 전에 이제 그런 얘기 했어요. 뭐 가운데 있는 거에 반의 제곱이 끝에 있는 게 되고 뭐 그런 걸 했었는데 그거 안 외워도 이제 여러분들이 판별식 그냥 돌리면 되는 거예요. 즉 요거 제곱 있죠? k 플러스 2의 제곱 마이너스 4. 자, a는 현재 1이죠. c는 요거죠. k 플러스 5. 얘가 뭐가 됐다? 0이 됐다. 이렇게 해서 문제 풀어주시면 된다 이겁니다. 간단하죠, 그죠? 자, 요런 내용들 나왔고요. 밑에 개념 원리 익히기 한번 풀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딱히 어려운 건 없어 보이고요. 자, 여기 부분 바로 정리를 한번 해볼게요. 자, 이거는 뭐 문제 세 문제를 동시에 풀 거니까. 자, 봅시다. 자, x에 대해서 뭐가 2차 방정식이 나왔네요. 다음과 같은 근을 갖도록 하는 실수 m의 값의 범위를 한번 구해봐라. 자, 즉 이거 판별식 d를 확인하라는 뜻이죠. 그래야 두실근인지 중근인지 허근인지를 판단할 것이고 판별식 d 확인하는 거에서 바로 끝내겠습니다. 자, 지금은 앞에 2가 빠져 있으니까 4분의 d 공식으로 접근할게요. 계산이 훨씬 쉬워요. 요거 외우세요. 자, 가운데 거의 반, 즉 요 녀석만 제곱하겠죠. 그럼 3 플러스 m의 전체의 제곱이 나옵니다. 마이너스 ac죠. 그럼 여긴 1이고요. 여기 마지막은 m제곱이네요. 자, 얘가 0보다 큰지 같은지 작은지를 보겠고 만약 이게 0보다 크다면 얘는 서로 다른 두 실근에 해당하는 즉 1번 케이스가 됐겠고요. 자, 0이면 중근이니까 2번 케이스, 자, 0보다 작다면 서로 다른 두 허근 3번 케이스가 될 겁니다. 자, 그래서 요거 정리 한번 해주시면은 쉽죠. 요거는 m제곱에다가 플러스 6m이 나오겠고요. 플러스 9가 나오는데, 자, 여기서 m제곱을 다시 뺐으니까, 자, m제곱 없어지고, 6m 플러스 9가 어떻게 됐느냐. 자, 만약 0보다 크다면 하면서 보시게 되면, 얘는 마이너스 9가 1로 넘어갔겠죠. 그 다음에 양변에 6을 나눴으니, 뭐 마이너스 2분의 3 같은 게 나올 겁니다. 그럼 얘보다 크면 근이 2개였고요. 얘랑 똑같으면 근이 중근이고요. 얘보다 작게 되면 판별식 D가 0보다 작은 케이스, 즉 서로 다른 두 허근을 만들 겁니다. 밑에 내용 뭐 크게 어려운 거 같진 않아요. 쭉 풀어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요거 잘 보세요. 뭐뭐의 값에 관계없이란 말 나오네요. 자, 지금 발전에 대해 7번 한번 보겠는데 이게 발전일 이유는 딱히 없어요. 이게 그렇게 어렵진 않아서. 자, 보겠습니다. 자, 뭐뭐의 값에 관계없이 우리 자주 보던 거죠. 뭐뭐의 값에 관계없이. 자,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항등식이 나오는 예제라 그랬죠. 항등식이 나오는 그 예시문항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여기 보니까 x에 대한 2차 방정식이 있는데 이게 k 값에 관계없이 항상 중근. 즉, 자, 이걸 다시 써볼게요. k 값에 관계없이 중근 판별식 d가 언제나 0. 이게 항등식이 되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뭐에 대한? k에 대한. 자, 이런 식으로 해석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제가 판별식을 써보겠는데 여기 2 보이죠? 4분의 d 공식으로 접근하겠구나. 자, 요것만 제곱하시면 되죠. 자, k-a의 제곱입니다. 마이너스 ac인데 a는 1이고요. c는 여기 있네요. 자, 그래서 여기서 k제곱 플러스 a제곱 마이너스 b 플러스 1을 자, 빼게 되면 언제나 뭐가 0이 될 겁니다. 자, 그럼 요거 이제 풀어볼게요. 자, 앞에 거 제곱하게 되면은 k제곱 마이너스 2ak 그다음 플러스 a제곱이 나오겠고요. 자, 뒤쪽에 마이너스 k제곱 마이너스 a제곱 플러스 b 마이너스 1은 0 이렇게 나왔을 겁니다. 자, k제곱 똑같으니까 사라졌죠? 그 다음에 k는 녀석 얘밖에 없네요. 마이너스 2ak. 자, 그 다음 a제곱 약분되고요. 약분이 없어지고요. b 마이너스 1 이렇게 됐죠. 자, 이게 k에 대한 항등식이래요. 즉 앞에 있는 개수 그리고 상수항을 각각 0 만들어주면 되겠죠. 즉 무슨 얘기냐? A는 0이 됐겠고요. 자, B는 1이 됐을 겁니다. 자, 그렇게 되면 K에다 뭘 넣어도 항상 성립하는 식이죠. 자, 그래서 A는 0이고 B는 1이다 라고 하는 간단한 풀입니다. 어렵지 않죠, 그죠? 자, 다음 문항 한번 보겠습니다. 자, 다음 문항 2차 식이 완전 제곱식이 될 경우. 자, 이게 완전 제곱식이 됐대요. 자,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판별식 D가 0이다.
자, 완전 제곱식이 되었다. 판별식 D가 0이다. 이제 같은 말로 받아들이시면 됩니다. 지금부터. 자, 그럼 가볼게요. 실수 K 값의 범위를 구하는 거니까, 자, 여기서 판별식 D를 쓸게요. 판별식 D는 0이다. 자, 판별식 D, 얘는 짝수가 없네요. 즉 2K 플러스 1 전체 제곱하겠고요. 마이너스 4. A는 1이죠? C는 여기 있습니다. 자, 계산 실수 줄이기 위해서 일단 다 적는 게 여러분한테 좋습니다. 저도 적잖아요. 그죠? 자, 제곱해 볼게요. 4K 제곱 플러스 4K 플러스 1이 됐고, 그 다음 마이너스 4K의 제곱에다가, 자, 플러스 4K, 그 다음 마이너스 8은 0, 이렇게 됩니다. 자, 4K 제곱 양변은 없어지고요. 그 다음 얘랑 얘랑 정리했으니까, 자, 8K 나왔죠? 그 다음 얘랑 얘랑 정리해서 마이너스 7은 0이다. 자, K 값, 자, 8분의 7이면 되겠죠. 자, 뭐 어려운 거는 딱히 없을 겁니다. 이게 판별식이 여러분이 모르는 것도 아니고 충분히 할 수 있죠. 연습 문제 숙제가 나왔네요. 자, 숙제 꼭 하시고요. 아, 짧습니다 오늘. 근거계수 관계는 또 얼마 안 되는데 뭐 다음에 해서 올릴게요 일단. 근거계수 관계는 그래도 조금 내용이 있으니까. 자, 일단 여러분 요거까지 보시고 여기 자 114페이지까지입니다. 자, 여기까지 여러분 숙제 모두 해놓으세요.